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상생활 중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 책임을 대신 해결해주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고의가 아닌 사고, 그리고 일상생활 중입니다. 이 보험은 내가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니라 평범한 생활 속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사고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실제 보상 사례를 통해 이 보험이 얼마나 실생활에 쓰이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 천장과 벽지가 젖어버린 경우입니다. 이때 아랫집 수리비, 도배비, 일부 가전 손해까지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누수 사고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이 보험의 체감도가 매우 큽니다. 두 번째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정말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다른 아이를 밀쳐 다치게 한 경우, 혹은 친구 집에서 놀다가 물건을 파손한 경우입니다. 이때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나 교체비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부모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고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험의 전형적인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산책 중에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른 반려동물과 충돌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역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 속 시설물 사고입니다. 집안에서 물건이 떨어져 아랫집 차량이 손상되거나 화분이 바람에 떨어져 주차된 차를 파손한 경우 등입니다. 설마 이런 일로 보험을 써?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배상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분쟁을 키우지 않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 수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이 이렇게 유용한데도 왜 잘 활용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보상 범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가 나야 쓰는 보험, 혹은 큰 사고가 있어야만 가능한 보험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속 아주 작은 사고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다 되는 보험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제한도 있습니다. 첫째, 고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알면서 일부러 한 행동. 둘째, 가족 간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세대 구성원 간의 사고는 약관상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셋째, 직무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아니라 직무활동으로 판단되면 이 보험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대부분 특약 형태로 가입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보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확인해보면 빠져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입하는 팁을 드린다면 피보험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범위를 넓게, 그리고 가족 모두 가입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잘 쓰지 않는 보험이 아니라 쓸 일이 생겼을 때 없으면 가장 후회되는 보험입니다. 누수 사고, 아이 사고, 반려동물 사고, 생활 속 파손 사고까지 생각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설마 이런 일까지 싶은 순간에 발생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그 순간 관계를 망치지 않고 분쟁을 키우지 않으며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본인과 가족의 보험에 이 보장이 들어있는지, 누가 보장 대상인지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려요.